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다 느낄걸요? 절대 연애 안 해야 될 사람. 이분은 자기 자신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상담해줄 게 있겠다 싶어서 보니까 피해들 1순위.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모태솔로 집안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출연하신 거예요?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출연자분 중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하신 거예요? 설명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은 했죠. 연애? 연애에 대해서 내가 해줄 말이 있나? 살짝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해줄 게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보셨어요 혹시? 다 봤죠.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할 말도 되게 많고 촬영할 때 지연님 상담을 하셨는데 혹시 그 첫인상이 어땠는지? 너무 예쁘셨어요. 출연자분들이 다 너무 미남이고 미녀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적인데도 모태솔로일 수 있구나 라는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많이 놀랍더라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출연자분들 보면 외모도 다 훌륭하시던데 왜 모태솔로일까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 나온 분들을 보면 외모는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모쏠인 걸 보면 외모가 다는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진 개그맨들 결혼도 잘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잖아요. 즉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리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유학을 하면서 여학생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크게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몰려있고 이러면 절대 거기에 섣불리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뒤로 연애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지수님 같은 경우에는 스토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지금은 저렇게 웃고 편안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호의적이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스토커들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안 다가오거든요. 되게 호의적이고 호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스토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생각을 하면서 모든 남자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의 폭력 같은 게 있으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잘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자연스럽게 무슨 결혼을 해. 그냥 결혼이라는 거는 부부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남자라는 존재는 맨날 폭력적이기만 하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걸 왜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넷플릭스 보는 거 왜 좋아해요? 재밌고 그 경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에 대한 기억이 안 좋다? 그러면은 남자랑 연애할 생각 들 수가 없죠. 이 세 분들처럼 트라우마라는 거는 상처받았어 뭐 이런 가벼운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자라온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호님 같은 경우에도 남중 남고 공대 이렇게 나오시면서 주변에 다 남자들만 계셨던 것 같거든요. 이성을 접할 환경이 너무 없었다. 이러면은 미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보면 막 음식 드시는 거에 올인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서로의 분위기, 대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남성들끼리 모이면 이걸 먹는 게 우선이거든요. 야 맛있다. 야 이거 맛없다. 그런데 여성들끼리 만나면 야 이거 맛있다 맛없다는 되게 부수적인 거예요. 일단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너 그때 뭐 남자친구가 어떻게 지내니 뭐 너희 부모님이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에 되게 서투실 수가 있죠. 사실 남성, 여성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르다는 거를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경험을 안 해보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대화의 방식, 행동 방식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연애를 못하고 꺼려지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향, 성격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민홍님 같은 경우에 세 보인다고 하나? 그렇게 처음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전혀 센 캐릭터가 아니에요. 처음에 사전 인터뷰 보면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종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막 말하고 말을 되게 세게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격이 되게 세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민홍님이 너무 괜찮아요. 사람이 굉장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딱
상대방한테 집중해서 상대방 이야기만 듣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연애할 때도요, 남녀들이 의외로 상대방한테 집중 안 하는 남녀들이 많아요. 즉, 내가 어떻게 보이냐,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민옥님 같은 경우에 되게 사려 깊고 정말 좋은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로 다 깎아먹는 거예요. 표현 방식으로. 이러면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극단적으로 하거나 과격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민옥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국임이 바로바로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옥님이 정목님한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명님도 동시에 이제 정목님을 좋아하는데 민옥님한테 정목님에 대한 연애 고민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도움되는 조언해주고. 원래 그 모태솔로 분들도 남의 연애는 객관적으로 잘 보시잖아요. 내 연애를 못해서 그렇지. 거기도 보면은 서로 관심 없는 이성끼리는 대화도 되게 잘하잖아요. 농담도 되게 잘하고.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가면은 눈을 못 마주치고 동공 흔들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막 웃지도 않고. 그래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조언해주고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분은 참 진국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상을 보면 롤러장 데이트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아니, 궁금한 게 롤러 타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모태솔로이신 분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남한테 피해주는 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이런 거를 잘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미션이 뭐였어요? 롤러 스케이트를 타라 라는 게 미션이니까 정말 롤러 스케이트만 열심히 탄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더 나아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롤러 스케이트만 탈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화도 좀 시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좀 갈까, 뭐 나랑 또 탈래, 막 이렇게 시도도 하는데 남성분들은 더 뚝딱인 거죠. 더 미숙하고. 근데 이제 모태솔로 분들 마음에서는 타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롤러스케이트 데이트, 마음에 드는 이성과 둘이 사이좋게 타보세요 하면 그 말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저 여성이야 그러면 가서 막 말 걸고 이것도 막 묶어주려고 나름 노력하고, 물론 계속 뚝딱뚝딱 됐겠지만 말을 잘 듣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핫했던 출연자분이 배우님이 계시거든요.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근거 없는 수치심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원장님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도 재윤님이 근거 없는 수치심 그 말 하신 게 뇌리에 콱 박혔어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도 성장 과정 중에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랬다기보다는 억압적이라든가 가치를 부정당한다든가 이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근거 없는 수치심, 즉 나는 되게 못난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그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말이거든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 여긴 어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셀프 이미지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나는 귀엽구나, 나는 이쁘구나, 이제 이런 거를요. 보통 만 6세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만 12세 정도까지 부모한테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재윤님은 중간에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거든요. 막 여명님한테 난 널 정말 좋아했다, 얼마 안 지나서 사실은 너에 대한 호감을 내가 너무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 근데 그 의도가 되게 이상한 의도였잖아요.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이 괜히 나 때문에 부담 가지고 연애 제대로 못할까봐 미안해서 되게 막 실수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를 또 사과를 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내가 너의 연애에 걸림돌이 될까봐, 부담을 줄까봐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자, 보면은요, 내 생각과 감정을 느낀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표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내 생각과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느껴도 표현을 또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윤님도 초반에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런데 나중에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발전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재윤님은 앞으로도 점점 발전해서 연애를 아주 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주 착하고 좋은 남자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기사로 나오는 연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발전하면 너무 좋을 분이에요. 재윤님이 갈대숲에서 숨는 거 혹시 보셨나요?
노련한 분들이라면 안녕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둘이 어디 가? 하면서 얘기 잘해 하고 갔겠죠.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불안 긴장도가 높은 분이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을지 그런 거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심지어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말도 이렇게 쭉 편안하게 못 하시잖아요. 불안 긴장 높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어땠겠어요? 그냥 회피, 그냥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이분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갈등 상황 또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일단 회피, 숨는 거 택해 오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회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본인의 뒷담화를 고스란히 다 들었어야 했잖아요. 그게 당장은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 훨씬 더 큰 상처거든요. 모태솔로 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도 못하는 거지만 근거 없는 수치심도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실제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민홍님 되게 좋으신 분 같다고 했잖아요. 민홍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성격이 뭐 어떠고 저쩌고 나는 그래서 모태솔로고 이렇게 아시는 거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거를 마주하고 나서 극복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과 또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모태솔로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5초 출연이지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 방송을 보면서 처음에는 미숙하고 실수도 잦고 했던 분들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 용기를 내는 모습 그런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느꼈어요. 스스로의 진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